관련 영상 보시죠. 사직 상담을 하겠다던 그 아이가 이틀 뒤에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좀만 참아봐라. 왜 참아보라고 했었는지 가장 후회가 됩니다. 영혼이 타서 재가 될 때까지 못 살게 군다고 해서 태움, 간호사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던 이 말을 우리가 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대형 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다가 이 태움, 간호사 특유의 집단적인 괴롭힘을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박선욱 간호사. 이 죽음이 1년여 만에 업무상 재해,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판단한 근거를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 교수님, 산재 인정을 받은 고 박선욱 간호사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2월입니다. 네. 이제 재벌 계열의 유명 병원에 입사를 했는데 네. 사실 수술실이라든가 중환자실 우리가 ICU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근무한 게 상당히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이제 유서에 밝힌 부분이 있지만은 6개월 뒤에 이제 그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태움 때문에 그때 선택을 하게 됐다. 그리고 병원 내에 어떤 상당히 폭력적인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신입들한테 어떤 특정한 형태의 교육도 안 시키면서 일만 상당히 많이 소위 말하는 부려먹는 그런 병원 내의 어떤 업무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제정까지 가게 되는 그런 발전된 사건입니다. 자, 태움이라는 게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이런 얘기인데 말만 들어도 좀 섬뜩한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 그 산재 판정을 한 것이 근로복지공단이요. 이 태움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렇게 보면 맞는 말입니까? 직접적으로 인정했다고 보기에는 좀 모호해요. 그렇죠. 조금 전에 배 교수님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과중한 업무이고 뭔가 숙련된 기술도 필요하고 정서적으로나 이런 좀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신입 간호사가 6개월 만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이게 병원 내에서 이런 정도 일이라면 체계적으로 어떻게 훈련 과정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신입이 있으면 그다음에 그거를 좀 능숙한 어떤 간호사들이 있고 이런 거 뭔가가 마련돼 있었는데 그런 게 마련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피로도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육체적인 피로가 이게 또 정신적인 우울감이나 이런 걸 불러왔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병원 전체의 잘못된 구조의 문제인 거지 거기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괴롭힘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정됐다라고 태움 때문에 보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걸 인정한 건 아니라. 그렇게 보기는 좀 그건 인정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여요. 배 교수님 생각도 마찬가지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누군가가 그때 선택의 원인은 있는데 어떤 특정한 형태의 교육을 못 받고 그것은 서투름. 그래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압박을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서 그때 선택을 했다라는 것과 구체적으로 어떤 그 병원에 있는 어떤 직위를 가진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어떤 말을 해서 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건 이제 천지 차이거든요. 또한 그것은 그 병원이 소위 말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부분도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건 구조적인 문제에 편승된 개인적인 형태의 괴롭힘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명확히 일도양단으로 하게 되면은 본질적인 걸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게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못 견뎠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일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되면 괴롭힌 주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가해자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쪽으로 나가기는 좀 힘들겠네요. 지금 일단 근로복지공단 상황으로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굳이 비교를 하자면요. 정말 어려운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에 신입사원을 그냥 투입을 했다. 그리고 버려뒀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괴롭혔다. 가해를 직접적으로 했다라는 그러니까 방임을 했다는 것과 직접적인 가해를 했다는 건 플러스 요인이냐 마이너스 요인이냐이기 때문에 이게 상황 판단이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밖에 판단을 또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됐는데 괴롭혔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좀 찾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본인이 압박감을 느꼈다라든가 일이 힘들다는 얘기는 말씀 많이 썼지만 누구로부터 어떤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라고 할 만한 거는 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판단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좀 바라봤다, 인식을 해줬다라는 그 첫 판단이다. 여기에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제 비슷한 산재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 얼마나 비일비재하면은 얼마 전에 노동부가 매뉴얼까지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국이니까 이제 방송국 PD한테 로비 청소시키면은 괴롭힘인가요? 괴롭힘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련된 숙달된 형태의 것과 다른 형태로 일을 하십니까? 말하자면 노동계약서, 근로계약서와 다른 일을 시키는 부분. 그런데 PT를 시켰는데 4번, 5번을 반복해서 하고 와라. 그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그거는 괴롭힘이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일도양단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반복시키면서 그걸 100번을 하면 괴롭힘입니까?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의도성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노동부에서도 얘기한 부분이 매뉴얼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조금 더 사례가 더 추가가 돼야 되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의도를 가지는 걸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매뉴얼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매뉴얼은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각자 이제 좀 내가 시키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알아서들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그게 참 안 없어집니다. 완전히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게요. 변호사들이 제일 먼저 어떤 상담이라든가 사건이 들어왔을 때 찾는 게 이런 종류의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관을 열심히 찾아보는 거죠. 거기에 들어맞는 사안이 있으면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고용노동부에 뭐 진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특별감사를 청구한다든가 이런 근거가 마련이 된 거거든요. 지금 당장 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어겼을 경우에 사업주를 처벌한다 이렇게 만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뉴얼이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어쨌든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해결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됐을 경우는 사업주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해결 안 해준다라고 해서 그렇죠. 이제 노동부에 이번 그 특별감사 같은 걸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됐다는 거죠. 자, 이게 사실 간호사들만의 어떤 특별한 문화라고 해서 태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사실 직종별로 그런 조직 문화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뭐 군대가 대표적일 거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 그리고 우리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기자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내 글 기사 하나에 다른 사람의 운명이 생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군기가 셉니다. 이런 그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이거하고 독특한 조직 문화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실제로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 가이드라인은 그런 겁니다. 업무의 연속성, 업무의 전문성,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고의를 판단했을 때 그거의 결과를 놓고 비교적 비교 분석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 실제로 독특한 조직 문화 자체만 가지고 그걸 괴롭힘이다 하기는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시니까 앵커시니까 말하자면 그걸 연습을 너 100번 해와. 그럼 괴롭힘일 수 있지만은 또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자라고 하는 조직 문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국은 문화 자체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7월 16일에 시행됩니다만은 법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조직 전체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게 자리 잡혀서 문화로 뿌리를 내려야 할 텐데 그 시간이 짧아야 하겠습니다. 이슈 완전 정복 마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